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여행입니다. 오늘은 근육도 없는 허파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또 늑막염은 어디서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파가 사는 곳인 가슴통을 한번 볼까요? 가슴통은 완전히 밀폐되어 가지고 공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 밀폐돼서 공기가 들어간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허파는 근육이 없어서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가슴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슴 등뼈, 등으로 가 있는 척추의 일부죠. 가슴 등뼈가 있고 12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12개에서 나와서 갈비뼈가 12개라고 그러죠. 앞에는 바로 흉골이라고 그래요. 가슴뼈. 이건 단도 모양이죠. 그래서 뒤에 척추에서 나온 흉추에서 나온 갈비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되는데 이 갈비뼈는 바로 여기 뒤쪽 여기에는 아주 단단한 뼈 경골이에요. 근데 여기에 흉골을 사이에 있는 앞쪽은 연골 물렁뼈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 속에는 허파가 있고 여기에는 심장이 있어서 다치더라도 쉽게 저기 하라고 아물고 쉽게 부러지라고 연골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요 속에 지금 허파가 들어있어요. 가슴통.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사각이죠. 몸뚱아리는. 여기에 어깨뼈가 걸쳐져요. 어깨뼈가 걸쳐지고 쇄골이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사각이지만 안에서 보면 종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허파가 이 속에 사는데 어떻게 이게 밀폐된 집으로 되느냐. 가슴통이 여기에 갈비뼈가 있으면 늑골이라고 그러죠. 늑골과 늑골 사이에 늑강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늑강근 이게 근육이 칭칭 감아요. 칭칭 감아서 여기를 갖다가 완전 밀폐를 시켜요. 근육이 늑강근. 동물 같으면 갈비라고 해서 맛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바로 늑강근이 칭칭 감고 있으면 그 안쪽에는 그러니까 허파를 싸고 있는 늑강근 안쪽에는 늑막이 있어요. 바로 그 늑막이 어떤 결과냐 하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외막과 내막 사이에 미끈한 액이 있어요. 미끈한 액이 있어서 허파가 바로 숨을 쉬기 좋게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늑막이. 그런데 어쩌다가 그 속에 늑막 이중으로 되어 있는 늑막 속에 미끈한 액이 있는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거나 하면 염증이 생기죠. 늑막에 염증이 생기면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늑막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비상이 걸리니까 물이 많이 되고 그 속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장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늑막염에 걸리면 그 미끈하기 이중막 속에 미끈하기 막 많이 돼가지고 여기로 막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 물이요. 그래서 뭐 물 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늑막염은 요즘에 약 먹고 편안하게 쉬면은 그냥 영양 섭취 잘하면 낫는 문화병이래요. 그래서 허파는 바로 여기 안에 완전 밀폐된 거예요. 근육으로 싹 둘러싸이고 늑막으로 쌓여있는 속에 살고 요 밑에는 지금 가로막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막이 있어서 배와 사이에도 완전 밀폐돼 버려요. 그래서 완전 밀폐된 곳이라 바로 허파는 그 속에서 산다. 심장하고 둘이서 가슴통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해서 다시 한번 허파가 어떤 모양이냐. 허파는 스폰지 모양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냄새 맡는 곳이 있죠. 지난 시간에 봤죠. 냄새 맡는 곳은 우리는 태어나서는 개가 굉장히 후각이 발달됐다겠죠. 사람도 태어나서는 굉장히 발달됐어요. 어린애가 낯선 곳에 가면은 부모가 안고 가더라도 잠도 잘 안 자고 자꾸 울죠. 왜냐하면 새로운 곳은 계속 살던 집의 냄새하고는 달라서. 왜냐하면 아기들은 후각이 발달되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있어도 자기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 받는 있는 냄새는 더 여기 하는 김에 더 설명드리면 피로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더 이상 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냄새 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심하죠. 그렇지만 그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같은 냄새에는. 그러나 바로 새로운 냄새가 올 때는 즉각 알아요. 그게 피로현상의 바로 현장이죠. 그 후각의 피로현상이죠. 그 다음에 동굴길이 있어요. 여기 세 갈래 길에서 선반이 2개 있으니까 거기에는 부비동이 양쪽에 있는 입구가 있어서 동굴길이라고 했는데, 부비동은 우리가 숨 쉴 때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점막도 있고 세균도 죽이고 그래요. 코 속에서는 여러 장치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그 다음 코털에서 다 먼지랑 걸러지죠. 깨끗해지고 습해지고 그 다음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습해지는 거에 더해서 우리가 많이 울면 콧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서 깜박깜박 하는 것은 눈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눈 청소하고 각막에 양분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깜박거려요. 근데 그 여분의 눈물이 바로 눈물관, 눈에 그 가장자리에 눈물관을 타고 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서 아랫길에 가서 열려요. 그래서 많이 울면 아랫길로 눈물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서 콧구멍으로 나오면 바로 그게 눈물이고 맑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어서 나오는, 코로 나오는 저기는 콧물이 아니라 눈물이다. 그 다음 아랫길에는 바로 그렇게 해서 스키지게 하고 눈물이 여분의 것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가서 여기에서도 많이 먼지랑 세균이 죽여지는데, 거기에 인두를 지날 때 여기에는 뭐냐면은 그 귀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도 인두 편도가 있고 그래요. 귀로 세균이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 지키고 있으면서 세균을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고 국외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편도, 혀편도가 있어서 지나가는 세균을 또 막 죽여요. 죽여진 공기가 이제 후드를 타고 후드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기관지로 들어가요. 후드를 타고. 그러면 후드에는 또 성대가 있다고 했어요. 기관지에서도 산모와 점액이 많이 나와 갖고 있어서 림프 조직도 있고 해서 세균을 또 잡아 죽여요. 근데 기관은 파이프 모양이고 점점 갈수록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쭉 가면은 세균을 다 잡아 죽이는데 그래도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미세 기관지 가장 끝에는 페포, 허파과리가 있는데 여기에 3, 4어깨가 있다 했어요. 한쪽에. 양쪽에만 적어도 여쪽은 조금 적으니까 7어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허파과리 같은 주머니, 공기 주머니가 7어깨가 되니까 바로 허파는 스폰지 모양이에요. 스폰지 모양이고 그 페포까지 간 그 세균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거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 페포가 너무 저기 하니까 계명활성제가 있어서 서로 붙는 것을 갖다가 방지해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로막 있죠. 갈비뼈로서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개가 완전히 가슴통을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공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가슴통 속으로. 만약에 공기가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죠. 그리고 허파과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공기주머니가 많이 있으니까 스폰지가 공기주머니 많잖아요. 그래서 스폰지와 같은 형태고 허파에는 근육이 없다.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숨 차나. 허파는 기압 차이로 숨을 쉬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를 바로 요 2가지를 갖다 양쪽에서 어떤 학자가 이걸 고안했나 봐요. 그러면 들숨 때는 가슴통이 커져요. 왜냐고 여기에 저기 속에는 이제 허파가 있는 거예요. 속에는 허파가 있는데 늑골도 바로 커지고 올라가고, 늑골이 여기 올라간다 빠졌네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봐요. 여기가 커져요. 그러면 커지기 때문에 외부보다 기압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곳에서 갑자기 통이 커지니까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파는 근육이 없지만 가로막과 갈비뼈에 의해서 둘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작용에 의해서 숨을 쉬는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바로 들어가요, 공기가. 그리고 여기서 숨을 내쉴 때는 여기에 갈비뼈가 내려가고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올라가요. 여기 가로막은 올라가고 하니까 적어져요. 통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공기가 들어있는데 통이 작아져 버리면 기압이 높아지죠. 외부보단 여기가 기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기압이 낮은 대로 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은 기압 차이로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이 여기 날숨과 들숨을 진짜 이것이 일어나는가를 실험을 한 장치예요. 그러면 여기 입구가 바로 콧구멍이면 거기에 유리관이 있으면 기관이에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허파죠. 허파를 고무풍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고무막으로 해서 가로막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유리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비뼈 작용 없이 가로막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막의 끄트머리를 갖다 쭉 당겨요. 당기면 이 속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당겨진 만큼 넓어지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들숨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막을 딱 놓아버려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좁아지니까 기압이 높아져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 가로막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주로 할 때는 복식호흡이라 그러고 갈비뼈를 왔다 갔다 하게 할 때는 바로 흉식호흡이라고 그러는데 복식호흡이 좋다 그러죠. 사실상 가로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가로막 밑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 복식호흡이 여러 가지로 좋기는 하지요. 즉 허파는 스폰지와 같다. 근육은 없다. 그러나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인해서 호흡이 일어난다. 기압 차이로. 가로막과 갈비뼈에 의해서 가슴통이 커지면 기압이 낮아져서 들숨, 공기가 들어가고 가로막과 갈비뼈가 좁혀버리면 바로 기압이 높아져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숨을 쉬게 된다. 근데 허파는 스폰지 모양이고 가슴통은 완전 밀폐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허파는 이중의 늑막으로 쌓여 있다. 그 이중의 늑막 속에 세균이 들어가면은 바로 늑막염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요.